집합이 뭔데요? 읽어보자.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기 제일 중요한 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여기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분명해야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해야 돼. 그리고 원소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원소라는 녀석은 집합의 구성 성분입니다. 집합의 구성 성분. 그런 하나하나들을 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밑에서 얘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정확하니?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니? 뭐라고 쓸 수 있지?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은 뭐가 있는 거죠? 1, 2, 3, 4 딱 정할 수 있죠. 그때 집합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불가루를 쓰고요 이 안에다가 채워주면 돼. 1, 2, 3, 4 요렇게 이제 꼬불가루로 표현한 이 녀석을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구성 성분들 있지, 얘네들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네, 어려운 내용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 밑에 보기 1번 볼게. 집합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 같이 보자고. 1번 노래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분명한가요?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니?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건 분명하지 않다. 2번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분명한가요? 누군가 이제 최애 아이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얼굴? 그것도 사람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3번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성적이 몇 점보다 낮아야지 못하는 건지 이런 건 다른 거지. 틀렸고. 4번 착한 학생들의 모임. 착하다 나쁘다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분명하지 않다. 5번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명확하죠? 뭐 있죠? 2, 3, 5, 7 요거밖에 없는 거지. 명백하지, 분명하죠. 요런 녀석만 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밑으로 가볼게. 2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집합의 구성 성분이 원소죠. 그때 우리가 새로운 기호들을 배우는데 집합은 보통 대문자 A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스몰 a라는 녀석이 이제 집합 A의 원소라고 된다고 치면요, 얘는 원소 A, 집합 A가 있을 때 삼지창을 씁니다. 포함된다라는 소리야. 얘는 이제 이 기호는 어떤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해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라고 쓰면은 삼지창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원소가 아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찍 그어버리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뭐 A, B, C, D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첫 번째, 자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게 원소로 들어있어요? 있나요? B라는 원소가 있나요?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삼지창 기호로 표현합니다. 포함된다.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쓰는 거야. 괜찮아? 근데 만약에 2번 A라는 집합 안에 Z라는 원소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은 긋는다. 이거 위치 조심해야 돼. 만약에 B랑 A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집합이잖아요. 그치? 집합이 원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지. 원소가 집합의 구성 성분들이야. 그러니까는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괜찮니? 네. 보기 2번 볼게. 자연수 전체 집합을 N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정수 집합을 Z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실수 집합을 R이라고 부르겠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0이라는 원소가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2번 마이너스 1은 자연수라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없죠. 탈락. 3번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Z라는 정수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번 루트 2라는 실수죠. 가 Z에 들어갈 수 없죠. 정수 아니죠. 5번 루트 5라는 실수는 R이라는 실수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해서 답 5번. 괜찮니? 네. 그 다음에 3번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다 잘 씁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첫 번째 1번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은요, 원소를 줄줄이 다 쓰는 방법입니다. 원소를 줄줄이 다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1, 2, 3, 2 안에 원소를 싹 다 채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이제 1번 규칙들 좀 봐줘. 1번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1, 2, 3이라고 쓰든 3, 2, 1이라고 쓰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 안에 1, 2랑 2랑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한 번만 써줘. 괜찮? 그 다음 3번 원소의 개수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땡땡땡을 찍는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원소를 다 써야 된다고 쳐봐. 그럼 이걸 진짜로 다 써? 어느 세월에 써? 그쵸? 이걸 다 쓰기 힘드니까 대충 땡땡땡 찍고 규칙성만 보일 수 있게 뭐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야. 아이고 땡땡땡을 찍어버린다. 너무 많으면. 괜찮아요? 네, 너무 많으면 땡땡땡 찍어서 나타내겠다. 뭐 요런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조건 제시법. 얘도 이제 뭐 잘 나오는 표현인데, 조건 제시법은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원소가 너무 많을 때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간단하게 말로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때 앞에다가는 이제 원소를 써준다. 원소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그때 바라고 딱 표현을 해줘. 뒤에는 X에 대한 조건을 줄 거다.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위에 거랑 얘는 같은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얘가 원소가 될 거야. 그때 여기를 막 바꿔서 쓰기도 하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니들이 헷갈릴까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 이번에는 제가 요렇게 쓸게요.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그때 x는 뭐 조건을 막 써볼까? 0부터 1까지의 정수, y는 0부터 4까지의 정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원소를 뭘로 가져야 된다고? x 더하기 y로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 그럼 제일 작은 경우는 x 더하기 y의 제일 작은 경우 몇이죠? 0이죠. 그 다음 뭐 있을까? 1, 뭐 2, 3, 4, 최대 몇? 5, 1이랑 4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사실 덧셈하는 방법 중에서 겹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었거든. x가 0이고 y가 1이어도 1인 거죠. 근데 x가 1이고 y가 0이어도 1인 거죠. 1 두 번 나오긴 하는데 겹쳤네. 두 번 쓰지 않는다고요. 한 번만 쓴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쓰는 거. 그래서 앞에 원소를 어떤 형태로 가질 것인가를 먼저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원소에 대한 조건들을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괜찮니? 네,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얘는 주머니로 나타내기입니다. 주머니. 원소가 있는데 원소를 이런 동그란 주머니에다가 표현을 할 거야. 그때 아까 전에 뭐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다가 동그란 주머니 안에다가 이런 것들 쭉쭉쭉 다 써달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림 그리기. 얘를 은근 많이 써. 얘 고3 때까지 자주 쓰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집합 단어는 고3 때 확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 비슷한 녀석으로. 그래서 지금 잘 배워놓으면 고3 때 좀 편해지실 듯. 고3 때 니들 수능에서도 볼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었니? 괜찮죠? 자, 그 다음 4번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1번 유한 집합. 유한 집합. 유한만 봐도 알 것 같아.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입니다.
유한계인 집합이다. 2번 무한집합. 얘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듯. 원소의 개수가 뭐겠어요? 무한계인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인 집합 이렇게 하면 자연수가 무한개 있으니까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4번에 2번 살짝 중요. 공집합. 공집합은요 기호도 새로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했어. 얘도 파이라고 읽습니다. 얘도 파이라고 읽는다. 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그리는데 이 녀석의 뜻은 텅 비어 있는 집합이라는 소리야. 텅 빈 집합. 니들이 구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집합이라 하면 이런 꼬불가루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표현하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니들이 착각하더라고. 여기에 0 들어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공집합인가? 아니야. 얘는 0이라는 원소가 있는 집합이야. 그렇죠? 숫자 자체는 0이 비어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는데 집합에서 0이라는 게 채워져 있는 거지. 집합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 0이 들어있는 거는 있는 거야. 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얘는 빈집합이 아닙니다. 텅 빈 집합이 아니다. 괜찮아? 네. 공집합, 텅 빈 집합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원소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n하고 a집합의 요거의 뜻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여기서 n자가 넘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이거 넘버의 약자야. 넘버가 숫자잖아요, 그쵸? a집합에 원소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기억해놓고 뭐 세보면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a가 공집합이었다고 치자. 그럼 na는 몇이다? 텅 비어있으니까 원소가 몇 개 있다? 아무것도 없다. 0개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a가 1, 2, 3 이렇게 써져 있는 원소,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na는 몇이다? 3이다. 원소의 개수 3개 있는데요. 끝. 밑에 보기상 1번 a 조건제시법으로 써줬군요. x 바 x는 3의 양의 배수. 얘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공집합인지를 말해달래. 재원아, 얘는 무슨 집합이죠? 무한집합이죠. 끝났고 2번 조건제시법으로 b는 x 바 x는 두 자리 수 중 홀수. 요거 보여달래. 그러면은 준서야, 얘는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이겠죠? 뭐 많긴 하겠지만 유한게 있을 듯. 그 다음에 3번 C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x파, x가 원소인데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된대. 건우야,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입니다. 한 개가 있다. 유한이다. 하지만 유한이면서 동시에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입니다. 공집합이야. 공집합도 유한이다. 무한은 아니잖아. 무한 아니면 유한인 거잖아. 무한계 있는 건 아니죠. 원소의 개수가 아예 없죠. 얘도 유한이다. 공집합이다. 4번 요거 가지고 이제 시비 많이 겁니다. 이거 시비 걸리는 대상이 성준이군요. 까비. 자, 이 녀석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시비가 딱 걸렸습니다 지금. 유한집합 네, 유한 맞습니다.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죠? 한 개요. 한 개 있습니다. 요게 원소라는 뜻이야. 지금 바깥쪽이 집합 표시잖아. 그때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원소로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니트한테 시비를 많이 겁니다. 네, 시비를 많이 걸어.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유한집합이다. 넘어갑니다. 이제 나필 개념이 있으면 집합의 정의 분명하게 대상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서 기억 볼게. 1번의 기억. 유명한 축구선수의 모임. 재원아, 분명한가요? 아니요. 아님. 네. 니은 맛있는 음식점의 모임. 맞나요? 아니요. 분명하지 않고. 디귿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의 모임. 분명한가요? 네. 분명하긴 합니다. 틀린 소리긴 하지. 틀렸다라기보다는 원소가 없긴 하지만요. 그쵸?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실수는 있어 없어?
없어.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분명하긴 하지. 그러면 일단 집합이다. 근데 공집합이 된다 얘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리을 짝수인 소수의 모임 있나요? 네. 2 하나 있죠. 분명하게 딱 고를 수 있죠. 얘도 집합이 맞다. 그 다음 미음 우리나라의 높은 산의 모임 아니요. 애매하네요. 네. 비읍 홀수의 모임 예, 분명하죠. 하지만 무한 집합이겠죠. 그래서 드르브 정답. 네. 넘어갑니다. 2번. A 원소가 2, 4, 6 이렇게 있고요. B 원소가 마일 0, 1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PQ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세요. 자, 1번 P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원소를 A 더하기 B로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얘로 보여준 거랑 비슷하네요. 그때 A라는 원소는 여기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B라는 원소는 얘도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A 안에 있는 2, 4, 6을 이용해서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뭐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준서야 제일 작은 거는 4입니다. 2 더하기 2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불러봐. 6 가능, 8 가능, 10 가능, 12까지 가능. 6 더하기 6이 최대겠죠?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해돼? 건우의 표정을 보아하니 뭔 소리지? 하는 표정이구만. 다시 우리 A, B, C는요 다 각각 뭐가 될 수 있냐면 2, 4, 6까지 다 가능하다. 왜냐면 A랑 B는 다 그냥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말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뭐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 이딴 표현은 없었잖아요. 그럼 2 더하기 2 같은 것도 가능한 거라고. 제일 작은 게 2 더하기 2겠죠? 4 맞아? 그러면 2 더하기 4도 가능 6 2 더하기 6도 가능 8 뭐 2로 시작하는 거 다 셌으니까 이번에 4로 시작하는 거 할까? 그러면 4 더하기 2 6이죠? 근데 겹쳐서 적진 않겠다. 원소는 한 번만 4 더하기 4 8인 건 아는데요 겹쳐서 적진 않겠다. 4 더하기 6 가능하죠? 10 적었고요. 그 다음에 요 4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썼어.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거 6 더하기 2 8인 거 아는데 겹쳐 있으니 적지 않겠다. 6 더하기 6 12 요렇게 되겠다. 네. 겹치는 건 적지 않겠다. 건우 너의 타이밍이다. 지울게. 이제 Q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를 뭘로 갔는데? A 곱하기 B로 갔는데 그때 A는 A 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요. B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에서 끄집어 와야 된대. 얘는 여기서 가져와야 된대. 그러면 이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들 불러볼래요? 2부터 스타트 해봐. 불러봐. 뭐 있니? 마이너스 0, 2, 또 마이너스 4, 4, 0 있는 건 알지만 겹쳐서 적진 않겠다. 또 마이너스 6, 6이요. 네. 정리할 필요는 없죠. 밑에서 답은 정리를 해줬으나 우리는 알죠. 정리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대로 써도 된다. 네. 넘어갑니다. 조건적 집합 끝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별표 하나를 쳐주십시오. 시험에서 나온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초보적인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니은 조심해야 될 듯. 일단 기억 n 파이 0이다. 파이가의 의미가 뭐죠? 공집합이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기억 맞는 말 했고요. 니은 낚이기 딱 좋은데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생긴 원소의 개수보다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대. 맞니? 아니죠. 왜냐면 이 집합 안에 지금 원소가 뭐 들어있어? 아니야. 얘는 공집합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기호의 원소가 하나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만 단순하게 표현되면 이게 공집합이거든. 근데 이거를 집합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의 원소가 그냥 있다는 뜻인 거야. 이런 걸로 나눈다는 거야. 지금 얘도 원소의 개수 몇 개니? 한 개죠. 얘도 한 개죠.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괜찮죠? 디귿 NA랑 MB랑 같으면 A랑 B랑 같은 집합입니다. 맞니? 그럴 리 없음.
왜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 있는 집합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래도 상관없잖아. 원소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집합이 다른 거죠.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그 집합이 똑같다? 집합의 구성 성분까지 다 똑같아요? 요거는 좀 에반데. 그렇죠? 탈락. 그다음 리을. 독창적으로 줬구만. 자, 리을 보면은 x를 원소로 가질 거래요. 그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 x는 실수.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은 3일 텐데, 그쵸? 그때 뭐 NA는 1이에요. 맞네요, 얘는. 왜냐면 원소가 3밖에 안 가질 테니까. 맞죠? 중근이니까 3밖에 없죠. 그래서 리얼 맞는 말 뺐고, 미음. A라는 집합이 있대. x바 x는 9의 약수. 이거 원소날법으로 건우야 불러봐. 1, 3, 9. 네. B 25의 양의 약수 1, 5, 25 이렇게 있다. 그때 NA랑 NB를 비교했을 때 B 쪽이 더 커야 된대요. 근데 원소의 개수 둘 다 3개씩인데요. 미음 틀렸고. 됐죠? 넘어간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한 문제만 풀면 쉴 수 있겠구만요. 4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있대.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요런 표현이 있네. 요 말이 뭔 뜻이죠? 성준아? 집합 S 안에 X가 속한 집합 S라는 녀석 안에 X라는 모르는 어떤 숫자를 원소로 갖게 된다면 그러면 6 빼기 X도 S 안에서 원소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다. 그때 집합 S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 집합 S의 개수? 자, 가볼까? 일단은 예를 들게. X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 같은 걸 원소로 가질 수 있나? 하면은 여기서까지는 아직 못 가질 이유가 없어. 근데 10을 원소로 가지려면 뭘 또 원소로 가져야만 되지? 마이너스 4요. 근데 이러면은 자연수로 만들어지는 집합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10은 안 돼. 요런 말이야. 10 같은 숫자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6 같은 걸 원소로 갖는 거 여기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거든. 근데 6을 원소로 가지면 여기에서 0을 원소로 가져야만 된다잖아. 근데 S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니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X로 선택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5, 5. 2만 4, 3. 요런 녀석들만 현재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1을 원소로 가지면요 5를 원소로 가져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랑 5는 세트 메뉴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2를 원소로 가지면요 누구를 원소로? 4를 원소로 가져야만 한다. 3을 원소로 가지면요 3은 저절로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얘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네. 그래서 1이랑 5는 항상 세트로 같이 들어와 주세요. 이런 거고요. 2가 들어올 거면 4도 항상 세트로 같이 들어와 주세요. 3은 단독으로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야. 오케이. 네. 그때 만들 수 있는 집합 S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세보면 돼요. 네. 세보면 된다.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 느낌으로 좀 바뀌는 거거든. 이 집합 안에 1이랑 5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지. 맞아?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안 들어와도 별로 상관은 없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는 1, 5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 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고배 법칙. 그 다음에 2, 4도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또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3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지. 그러니까 얘한테도 곱하기 2의 선택지는 있다. 근데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을 때요 공집합이 될 가능성이 생기죠. 너도 얘도 1을 5도 안 들어갈래요? 2, 4도 안 들어갈래요? 3도 안 들어갈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 맨 위에 적혀있는 녀석 공집합이 아닌 집합 S 요 조건은 만족을 안 시키게 되지. 그래서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빼줘야 돼. 우리 경우에서 문제할 때 돈 바꾸기 문제 했던 거 기억나니? 그 동교환시켜서 푸는 금액 내는 방법의 수?
그거랑 개념이 똑같거든. 만약에 그거 예를 들게 1,000원짜리가 2개 있어. 500원짜리가 3개 있다고 하자. 그때 1,000원짜리 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1,000원짜리 2장 있을 때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해서 3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지. 그치? 500원짜리 안 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까지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3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4가지가 가능한 거지. 요거 곱했는데 여기에서 뭐 제외시킨다? 영원 내기 제외하기. 기억나? 그래서 그 경우는 하나 빼줬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1, 5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상관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2가지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2, 4도 마찬가지. 2, 4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여기에 3만 들어간다고 해서 집합 S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런 것도 괜찮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1, 5만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거든. 다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지만요. 그렇지? 항상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2, 4도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 들어간다 한 가지, 안 들어간다 한 가지 더. 2가지. 3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2가지. 그래서 고배 법칙 이용해서 8인 건데 그때 이 선택지 안에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서 공집합 만드는 케이스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문제 맨 위에서 공집합은 아니어야 된댔어. 그래서 빼기를 해서 7가지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잠깐 쉽시다.